그리고 쿠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70년 동안 카스트로 가족만을 위한 유치한 혁명이란 미명하에 국민들을 절대적인 빈곤에 빠뜨린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경제 모델의 변화를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만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겪는 셈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반 전 도널드 트럼프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자유로운 쿠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는 자유를 이른바 효율성이라는 명목의 재단에 희생시킨 이 끔찍한 결정들이 정치적 유용성에 의해 이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크리시 경제는 그때그때 집권한 공산주의자에게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실수나 악행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질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만의 왜곡된 도덕적 질서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는 서방 국가들에서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 국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의 바른 사회주의자들,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예의 바른 사회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결국 국가를 파멸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연이은 실패한 실험들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결국 같은 원칙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첫 달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공지출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우리의 부채 상환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공지출을 30% 줄였습니다. 즉 GDP의 5%포인트에 해당하는 조정입니다.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들 했지만 우리는 한 달 만에 해냈습니다. 시민들을 착취하는 거대한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 정당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죠. 우리 임기 6개월 만에 모든 화폐 발행 원천을 제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시뇨리즈로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나라와 화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준재정적 적자, 즉 중앙은행의 적자를 의미하며 이는 GDP의 1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6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6개월 동안 우리 현 정부가 GDP의 15%포인트에 해당하는 조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거의 900억 달러를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에게 직접 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최고의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방된 국가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도입한 결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 덕분에 빈곤율을 57%에서 30%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1,500만 명이 넘는 아르헨티나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이는 분명히 수백만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을 빈곤에서 구해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 위험도를 약 3,000포인트에서 약 600포인트로 낮추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우리 영토에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반대로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록 다른 속도이긴 하지만 반대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해왔습니다. 먼저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검토합니다. 그나마 그런 검토를 한다고 해도 항상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덕이라는 이름으로 연민이라는 명분으로 평등을 내세워 재산권을 공격했고 공허한 보편주의를 내세워 공로와 실적을 무너뜨렸으며 아무도 선출하지 않은 관료들에게 국가의 주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럽 정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고귀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임수이고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귀한 명분 뒤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자를 만드는 건 유권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각 보조금은 사들인 한 표이고 각 규제는 청구된 호의이며 각 개방된 국경은 확장된 유권자 명부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인도주의라는 깃발을 내세우며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해서 그렇게 하고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유럽은 보모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즉,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례적으로 더 많이 빼앗아가며 재산권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재분배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경제를 하나의 케이크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케이크를 계속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각자에게 어떤 조각이 돌아가는지 관리하고 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지역에서 이미 한동안 관찰되고 있는 경제 침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이 개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러한 계획 시도의 결과는 더 나빠집니다. 초국가적 기구의 일방적인 명령에 대한 국가적 복종은 주권과 개인의 자유를 당직 중인 관료들의 변덕으로 대체합니다. 권력이 대표성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에서 분리될 때 그것은 매우 빠르게 폭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연설을 하면서 저의 소중하고 친애하는 친구 산티아고 아바스칼이 이곳 스페인에서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는 작은 폭군의 새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안녕. 여기에 이민 문제까지 더하면 그 결과는 무차별적으로 케이크 조각을 받는 사람들의 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여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세금을 낸 국민들을 속이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붕괴로 치닫는 제도를 돌려주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유럽은 성장도 없고 법치주의도 사라졌으며 오늘날에는 그 지도자들마저 모든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분명하지만 정치가 흐리게 만드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생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생각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회가 자유의 길을 선택하면 모두에게 상황이 나아집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회가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우리는 소련에서 그것을 보았고 쿠바에서 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르헨티나에서 100년 동안 점진적인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연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역사나 지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의 문제입니다. 자유, 사유재산, 그리고 서구 문명의 도덕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발전합니다. 반면 그것을 버리는 국가들은 항상 쇠퇴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각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보다 민족의 나아갈 방향이며 그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 국민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비극을 직접 겪은 나라로서 오늘날 그들은 제가 언급한 바로 그 정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르반 총리에게 신뢰와 결단력, 용기를 맡기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헝가리는 남들이 좋게 보는 일을 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 덕분에 그들은 이민 정책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국경을 열라고 압박하던 주변 모든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정치인들이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해 세계신문 헤드라인에 오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이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제 친구 빅토르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둘 다 이런 싸움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주의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왕따였습니다. 저를 프로그램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어떤 정당도 저를 부르지 않았으며 기자들은 저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했습니다. 빅토르는 동시에 모든 유럽의 이른바 생각이 바른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서방이 위험에 처해 있고 유럽이 자살하고 있으며 대규모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관대함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면 큰 대가를 치르던 시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제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치인과 정치가를 구분하는 점입니다. 정치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편리해지기 전에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과 악한 자들이 규범처럼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용기 있게 윤리, 도덕, 정의, 진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시도하고 아무리 언론에 투자하고 아무리 법률을 강요해도 우리는 잘못된 것이 옳다고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백만 명이 그것을 옹호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에네이스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문구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문구는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자주 인용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라틴어로 말해보겠습니다. 발음은 아마 많이 틀리겠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니 세데 말레스, 세드 콘트라 알덴티오르, 즉 결코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힘으로 맞서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빅토르도 분명히 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질서의 재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생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우리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도덕적 나침반 없는 글로벌 협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수많은 기관들이 관료들에게 장악되어 이들은 그 기관들을 국민들에게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는 도구로 변제시켰습니다.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할 존재가 자신만의 의제를 가진 행위자가 되었고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연화의 시대에는 올바른 진단, 제대로 맞춰진 도덕적 나침반, 그리고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세계는 자유로운 국가들과 억압받는 국가들로 점점 더 갈라질 것입니다. 헝가리와 아르헨티나는 이를 잘 이해하며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 제이 트럼프의 보더 피프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기본 원칙과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확고한 결단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행동할 때 실제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종종 일부 국제기구와 글로벌 포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무기력이나 모호성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첫날부터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외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시경제 질서, 사유, 재산에 대한 무제한 존중, 생명 수호, 그리고 명확한 규칙의 회복은 예측 가능성과 투자, 그리고 성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과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경험을 참고 사례로 삼아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투자 분야에서 골드러시 같은 투자 붐을 맞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은 긴급하게 그리고 수년 동안 에너지 독립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막대한 매장량, 그리고 계약을 존중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강요가 아니라 모범과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유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의 위대함을 되찾으려는 더 큰 움직임을 촉진하면서 이 움직임은 이미 우리 대륙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입니다. 오직 자유, 질서, 그리고 우리 문명을 탄생시킨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만 번영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오늘날 유럽에도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은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하고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야 하며 자신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죄책감의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 길에서 헝가리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이 본래의 길을 되찾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명확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헝가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라를 이끌 두 가지 상반된 도덕적 모델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소련 깃발 아래 나타났던 그 공산주의가 오늘날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고귀하고 인도주의적인 명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에 맞서는 공통된 의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증오입니다. 몇 주 안에 헝가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엇이 정말 걸려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헝가리가 내릴 결정은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정치적 올바름의 압력에 굳건히 맞설 때 다른 나라들에게도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자유와 가족, 국경과 전통을 지키기로 결심할 때 타락을 설계하는 자들에 의해 마비된 다른 나라들에게도 아직 반응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빅토르 오르반 같은 지도자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 싸움을 벌일 때 그는 서구의 운명이 관리된 쇠락으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등대가 됩니다. 친애하는 친구 빅토르, 당신은 우리의 존경과 감탄 그리고 우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당신에게서 뛰어난 용기의 지도자를 얻었고 당신은 다시 유럽의 미래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는 단지 자신의 나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께서 헝가리와 아르헨티나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유만세, 젠장.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